자, 선수학 고3 안녕, 영화. 자, 이번에 2월이 되면서 선수학 25시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나 봐요. 자, 이벤트 내용이라고 하면 한번 살펴보자. 2월에는 도장 깨기라고 해서 도장판을 완성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나 봐. 자, 도장판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강의 영상 6개 또 이벤트 2개를 완성해서 도장판을 완성하면 여기 이렇게 꼼이라는 것을 지급하나 봐요. 꼼은 꼼마켓데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3이 무슨 이런 이벤트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이벤트 하면서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선생님도 이벤트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초점을 잡은 이벤트 내용은 바로 고3 모의고사 21번 문제와 30번 문제야. 그걸 꿀꺽 삼킬 수 있는 상태로 너희들을 만들어 놓을 거야. 자, 21번하고 30번은 익히 알겠지만 킬러 문제죠. 자, 킬러 문제는 왜 이름이 이렇게 킬러겠어? 어려우니까요. 사람 잡는 문제야. 자, 그러면 킬러 문제는 왜 어려울까? 그냥 어려운 개념이어서 아니죠. 수학 문제를 풀 때 각각 하나씩 개념을 뜯어보면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야. 그러면 킬러 문제는 왜 어려운가?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다양한 개념들이 한꺼번에 출제가 돼요. 그리고요, 순서가 그냥 뭐 일방통행이 아니야. 순서가 섞여 있어. 그리고 세 번째, 해석 방법이 좀 난해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통찰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연습이 되어 있다면 순서 찾는 방법 까지 연습이 되어 있다면 그냥 한 번에 꿀꺽 삼켜볼 수 있겠지만 연습이 안 되어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괜찮은 문제 하나를 집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21번 킁킁 냄새 맡아보고 냠냠 맛도 한번 보고 씹어도 보고 그 다음에 삼킬 수 있도록 킁킁 냠냠 꿀꺽을 준비했어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사용되는 개념, 수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개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개념,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개념들이 이렇게 슥슥슥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풀이하는 순서가 요거 먼저 해석,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해석하면 이거를 풀면서 답이 나오겠다. 이런 순서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통찰력인데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 바로 센스야, 센스. 정석적인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답이 나오는 상황을 미리 통찰하여 직관적 사고로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작년 모의고사 중 어떤 한 문제를 겨냥해서 그것에 사용된 기본 개념에 대한 연습을 하기 위해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봤어요. 자, 오늘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와 다음 미정계수 및 미정상수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 변화 추측 이렇게 두 가지 개념만 볼 건데요. 자, 아주 짧고 금방 끝날 거예요. 우리 1월, 2월 진행하면서 수학 1 복습하고 있어서 일부러 수학 2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3차 함수가 있으면 우리 뭐 해요? 미분부터 보고 극점 찾고 그래프 그리겠죠. 근데 항상 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편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y는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미분하면 y'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리고 그 프라임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극점을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0 되는 x값은 1하고 3. 그럼 x값 1하고 x값 3에서 각각 극점을 가질 텐데 1을 대입한 함수값과 3을 대입한 함수값을 기록하여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될 테니까 나중에 증가하는 함수로 이런 형태의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를 갖는다. 살펴볼 수 있겠죠. 특히 이런 그래프 그리기 방법은 극점을 중요시하는 문제에서 사용이 되겠죠. 4차 함수도 한번 해볼게요. y'은 12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48x제곱 플러스 48x 12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더 인수분해가 되나? 아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한 배씩 d를 따져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판별식 d가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0이 되는 x값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0이 되는 x값은 0에서만 있으니까 0에서 극점을 갖고 어떻게 돼? 극소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2차 함수처럼 그냥 아래로 볼록이만 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건데 2차식이잖아요.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흐느적거리는 요 정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은 없어도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할 수 있겠죠. 물론 어느 쪽에서 흐느적거리냐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미분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변곡점이라는 곳에 좌표를 찾아야겠지만 우리 그 부분은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또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하고 인수분해를 했더니 12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정도로 인수분해 더 되는 꼴이 나왔다면 12x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정도로 인수분해가 더 되겠죠. 따라서 극점 0과 기울기가 0 되는 점 1을 찾았을 때 항상 극점을 갖는 건 아니라는 것. 왜? 이 1에서는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나타나질 않죠.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려주면 0에서는 극소를 갖지만 1에서는 잠시 기울기가 0이 될 뿐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우리 수학 2 때 그래프 그리기는 정말 중요했고 많이 반복해서 연습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문제는 극점이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아. 오히려 이 x축과의 위치관계 및 상수함수와의 위치관계가 문제풀이에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때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인수분해해 보면 1, 마7, 14, 마8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8, 8, 0 되겠네. 또 있나? 2, 2, 2, 2쯤 되겠네요. 1, 2, 마4, 마8, 0 오케이. 따라서 얘는 x-1, x-2, x-4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이 y 값이 0이 되는 x 값이 바로
1, 2, 4로 x절편이 구해진다는 거죠. 1에서 2에서 4에서 이 3차 함수는 0이 되겠고 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나중에 증가하도록 이렇게 뭐 요 정도로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 1과 2와 4에 대하여 이 간격을 보니까 여기는 1, 여기는 2가 있겠죠.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여기 위로 블록인 이 부분보다는 확실히 아래로 블록인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번엔 4차 함수인데 1, 마이너스 3, 1, 3, 마이너스 2. 또 조립제법을 이용해 보면 1 대입하면 1, 1, 마이, 마이, 마일, 마일, 2, 2. 짠! 한 번 더 해볼까? 1, 1, 1, 마일, 마일, 마이, 마이, 0. 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0, 짠! 따라서 얘는 x-1의 제곱, x 플러스 1, x-2 요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자, 이때는 중근이 나오죠? 저 중근이 의미하는 건 뭘까? 일단 마이너스 1에서 2에서 x축과 교점을 갖지만 여기 x는 1, 요 점은 무슨 근? 중근이 된다. 따라서 나중에 증가하는 이 4차 함수는 여기서 x축과 접하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 호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얘는 미분 안 하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극점의 극값은 어떻게 찾나요? 그건 미분을 해봐야 돼. 선생님은 다시 말하지만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극점과는 답과 연관이 없는 그런 문제에서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마다 다 다른 거야. 자,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릴 때 만약 기함수와 우함수의 성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면 그때는 완전 개꿀이지. 꿀 빠는 거야. 자, 이 3차 함수는 홀차항만 있기 때문에 기함수야. 그럼 이 기함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돼?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돼. 그리고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이 녀석은 오히려 인수분해하기도 또 편하죠. 2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 따라서 2x,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0, 2, 마이너스 2를 x절편으로 하는 짜잔 대칭인 점대칭인 3차 함수가 되겠죠. 이때 이 극대와 극소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그리고 이 극대의 x좌표와 극소의 x좌표 역시 원점의 대칭인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죠. 4차항, 2차항, 상수항만 있으니까 얘는 우함수야. 우함수는 어떤 함수지? y축 대칭인 함수죠. 역시 또 인수분해가 쉽게 될 것 같으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따라서 얘는 합차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 그렇다는 뜻은 여기 마이너스 1과 1을 x절편으로 하고 또 제곱이니까 x축에 접하는 y축 대칭에 나중에 증가하는 4차 함수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특히 얘는 y축 대칭,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극대가 되는 위치는 바로 극수와 극소의 중점 0에서 극대가 된다. 그래서 0 대입하면 1이다. 뭐 이런 것들은 미분 안 해도 바로 극대 값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맞아요.
기본 개념은 엄청 쉬워요. 아까 말했듯이 21번, 30번 문제에 포함되는 개념들도 전부 이 정도의 개념이야. 단지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 어려울 뿐이에요. 자, 이번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미정계수 및 미정상수에 따른 그래프 개형의 변화 추측. 이게 뭔 소리냐? 모든 함수가 다 x로만 이루어지는 함수면 얼마나 좋아?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아주 깔끔한 함수인데 가끔 가다가 이런 함수가 나오죠. y는 mx제곱 마이너스 2m-1x 플러스 4.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나 또는 미정상수들이 나타나. 이 함수의 정의역은 x가 될 거기 때문에 x에 따른 함수가 되겠지만 m값이 변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미정계수 및 미정상수에 따른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측해 보는 거야. m 1일 때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2일 때 2.1일 때 3일 때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m 값이 변하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 그 변화 추세를 살펴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일일이 다 못 구해요. 자, 그럼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볼게요. 간단한 걸로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1차 함수에서 기울기 및 y절편이 미정계수로 표현된다면, 자, 이런 경우 기울기 m, y절편 m. 근데 이런 경우는 아예 m으로 묶어지는 식의 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y는 m으로 묶었을 때 이런 형태가 되잖아. 얘는 중학교 때부터 다뤘던 거네. 어떤 거야? 1,0이라는 정점을 지나고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하고 조금 더 큰 양수면 조금 더 증가하고 더 커지면 더 증가하고 커질수록 증가하고 하지만 항상 1,0은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리고 저 m 값이 음수면 감소하고 더 작은 음수면 더 작은 음수면 이런 형태로 m 값이 음수면 이렇게 아래를 향하는 m 값이 양수면 이렇게 위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변화 추세는 언제 쓰는 게 좋으냐? 다른 그래프와의 위치 관계에서 사용이 될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할게요. y는 gx. 그때 이 1차 함수와 이 2차 함수의 교점이 하나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얘를 지나는 기울기에 따라 이 직선이 변할 거고 당연히 요때 기울기가 어느 정도 양수가 될 때 이때 어떻게 돼? 접하며 한 교점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접하는 상황에서의 m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 얘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많이 해봤어. 자, 그러면 조금 더 변형한 이런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얘는 어때요? m에 관해서 묶이지도 않고 뭐 정리도 안 돼. 이때야말로 그래프의 변화 추세를 추측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기울기랑 y절편을 살펴보면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가 달라요. 따라서 m 값이 양수면 어떻게 되지? 기울기는 음수야. 그리고 y절편은 양수야. 즉 y절편이 양수인 채로 내려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에서 좀 더 큰 양수로 증가시켜 볼까요? m 값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이 기울기의 절대값은 점점 작아져. m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그치? 하지만 부호는 계속 마이너스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m 값이 양수에서 커지면 y절편은 더 위로 가. 그래서 정리하면 y절편은 점점 위로 가게 될 건데
기울기는 어떻다고? m 값이 커지면 절대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완만하게 이런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다시 그려볼게요. m 값이 어느 정도 양수라면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m 값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절편은 증가하지만 이 기울기의 절대값은 점점 완만해진다. 이런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점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양수인 채로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양수인 채로 기울기가 작아지면 당연히 y절편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m 값이 양수인 채로 작아지면 얘는 그 절대값이 커지겠죠. m 값이 0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질수록 이 절대값은 점점 양의 무한으로 커지면서 부호는 마이너스. 점점 더 이렇게 가파르게 변하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식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m의 값이 변하면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를 그 변화 추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울기가 음수면 m 값이 음수면 어떻게 될까? m 값이 음수면 기울기는 일단 양수야, 증가해. 그리고 y절편은 음수야. 그래서 아래쪽에 y절편이 잡히고 증가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음수인 상태에서 자꾸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증가하면 기울기는 점점 음수에서 증가하면 0에 가까워질 테니까 점점 가파라져. 하지만 양수야. 따라서 얘 y절편은 점점 증가하면서 음수에 계속 기록이 되겠지만 기울기는 점점 양의 무한대로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변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정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m 값이 감소하면요. 점점 더 절대값이 작은 음수가 될 테니 y절편은 점점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변화 추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식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를 추측하고 판단하는 거고요. 역시 이번에도 다른 그래프와의 위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가령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접하게 되어라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 그래프의 변화 추세를 가지고 이쯤이 되겠구나. 이쯤에 대한 기울기 m을 계산할 수 있는 미정계수 m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주어진 2차 함수가 이쯤에 있어. 이번에는 뭐 이렇게 그때는 어떻게? 바로 그냥 보이죠? 만약에 접점, 다시 교점이 하나만 있어라 라고 하면 이 변화 추세에 따라서 이쯤 일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해당하는 기울기 m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꼼꼼하게 뭐 접선 또는 판별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겠죠. 지금은 이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미정계수에 따른 이 1차 함수의 변화 태세를 한번 봤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x절편, 얘는 위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다항 함수의 그래프에 연관이 되는데 얘는 0과 2에서 무조건 x축과 교점을 가져요. 0,
그리고 2. 그리고 m에서 갔겠죠. m 어디 있니? 그걸 때에 따라서 생각해 줘야겠죠. m 값이 여기 있으면 나중에 증가하는 3참수 이런 개형이 되겠고 m 값이 0이면 그때는 나중에 증가함수 여기 접하고 이렇게 되는 3차함수 m 값이 여기 있으면 이런 3차함수 m 값이 2면 이런 3차함수 그리고 m 값이 점점 2보다 멀어지게 커지면 이런 식으로 더 커지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m 값의 범위에 따라 문제를 종류별로 생각해 줘야 돼. 첫 번째, m 값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m은 0일 때. 세 번째,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뭐 m 값 2일 때. m은 2보다 클 때.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해서 그래프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통찰력이라는 거 있었는데 사실 이거 5개 다 쓰면 풀이 과정이 너무 길거든요. 통찰력이라는 것이 함양되어 있다면 이 중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에 맞는 m 값을 추측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면 조금 더 풀이가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m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몇 가지는 좀 어려웠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걸로 킬러 문제를 푼다고 할 정도의 의문이 생기는 뭐 그런 시간이 됐죠. 아까 말했지만 킬러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지? 하지만 어려운 이유가 그냥 어렵기만 해서가 아니라고 했어. 어떻기 때문이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그 다양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사용되는 개념이 많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 사용되는 개념들을 오늘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날 실제 킬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짧았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